그대로 나무가 뻗어나가는 원리. 자, 근데 이 나무가 뻗어나가는 원리에 이 나무와 연관해서 태극할 때 극자가 들어있는데, 자, 이제 우리 역은 상고산을 이제 거슬러 올라오면 바로 우리 동인문화에서부터 모두 출발이 됐습니다. 역의 근원이 어디냐? 뿌리 근자가 우리나라를 간방으로 얘기하는데 간방조선이 나요. 반군조선. 거기를 간토라 해서 간토에서 토라고 하는데 나무가 뿌리를 박아 자라나온다. 이거는 주요 괴명이다. 한데 뒤에 공부를 합니다. 뿌리근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동방문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 간방 청부조선이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것을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근 동북공작을 전부 이걸 다 얘기하고 있죠. 왜? 실제 그러니까요. 이 뿌리 근자가 하나 자라면 모든 걸 다 통해요. 자, 근데 우리 상고사에 대한 얘기가 어디 들어있습니까? 삼국 유사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출발이 되죠? 맨 먼저 환인이 등장합니다. 그죠? 저 상천에 환인이 계셨는데 무다들 가운데 환웅이 있어가지고 그 환웅이 이 아래에서 살려다 보니까 참 캄캄하고 중생들이 참 사는 게 못 부린 년이니까 홍익인간 제세야라 하는 인간 세상을 크게 유익하게 하고 뭔가 세상을 아름다운 조화로서 선미로서 참 교화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뜻을 품으시죠. 그걸 환인이 아시고서 이제 마침내 이제 허연을 해주셔서 천부인 세계를 갖고 풍백우사 운사와 더불어서 이제 삼천부인을 끌어가지고 태백산 신단수 밑으로 내려오죠. 신실령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뒤에 누구를 만나죠? 웅녀를 이제 만나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곰과 호랑이 뭐 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중에서 이제 뭐 그걸 본적으로 얘기하죠. 우리 이제 환웅의 이제 반려자로서 이제 웅녀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웅녀와 만나서 단군을 나와가지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뿌리를 알아야 돼. 뿌리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환인, 환웅, 단군 할 때 다 같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나무, 목이 들어있어요. 나무, 목. 이 나무가 참 중요해요. 태극. 태극이 펼쳐지는 원리로 팔가 이렇게 펼쳐지듯이 우리 상고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환인과 환웅과 단군, 땅으로 내려가서 이제 지죠. 천지인야 마찬가지입니다. 삼재지도인데 이렇게 해서 나라와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환하다. 단자도 보면 밝을 단자 다 들어있죠. 아침에 밝고 환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나래씨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만 밝은 하늘에 이제 청소민족이라는 뜻도 들어있지만 태극에도 바로 우리 삼국유사에 그대로 얘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역사 교과서나 이런 데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왜? 모르니까요. 무지하니까 전해지지 않고요. 구설로 하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동안에는 또 이제 단군에 대한 얘기를 신화로 이제 다 치부가 됐었죠. 최근에 드디어 이제 역사의 전매에 드러나서 역사를 얘기하는데 이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역에 발원이 되는 이 8개의 원리를 처음 창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보키씨라 하는 분입니다. 보키씨가 동이족이라고 하지. 그거는 중국에 있는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리 철학으로 놓고 이제 오행 철학이 있는데 목은 38이라는 수가 들어있어요. 태극이 1변하고 2변하고 3변에서 3번 변화해서 3세판 공간적으로 8개를 이렇게 쭉 펼친다. 이게 뒤에 다 공부할 부분인가만 여기 이제 태극이 1차적인 분할을 해서 양의가 나오고 2차적인 분할을 해서 사상이 나오고 3차적인 분할을 통해서 8개가 펼쳐져요. 3변에서 8개가 딱 갖춰지는데 여기에 3판이라는 수가 들어있어요. 3판모 뒤에 공부한다 이건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미리 꺼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3변에서 8개가 이른다. 3판 목덕으로 임금이 되었다. 옛날 사세로 나와 있어요. 보키씨를 두고서 3판 목도로 8개를 펼쳐요. 동방목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력동자에 보면 나무목자 들어있죠? 목도라는 것이 참 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밤중에 해당하는 북쪽에 있다가 해가 동쪽에 이렇게 일주에서 나오듯이 문명이 열린다.
그래서 밝은 동쪽의 이제 문화가 동방 문명이 발원되는 그 뿌리가 되는 곳.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하는 여기라는 공부가 물론 이제 사서삼경에 참 이제 경전으로도 얘기하고 동양학의 근원도 되고, 근데 이걸 중국의 학문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말이죠. 우리의 뿌리를 공부하는 것이다. 근데 묘하게 중국이 그러면 만약 중국이 뿌리를 한다면 중국에서 태극기를 쓰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 태극기를 쓸까요? 그게 우연으로 생각하는 문제 아닙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우연을 가정한 필연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극에 발원되기 때문에 이제 태극기를 쓴다는 것이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 국화도 무슨 것입니까? 무궁화가 무슨 뜻이에요? 무궁무진한 뜻이 있죠. 왜 무궁무진합니까? 저녁 때 되면 꽃잎이 폈다가 다시 또 아침에 펴요. 마치고 시작하고 마치고 시작 계속 이걸 무려 100일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근원이 깊으니까 무궁무진한 조화가 있죠. 그래서 그 무궁화와 더불어 태극기가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런 대자연의 섭리가 있고 하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그 근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근원에서 모든 것이 다시 또 뿌리에서 열매가 쭉 결국 이제 가지 끝에 매달려가지고 다시 또 뿌리로 돌아와서 종중유시하죠. 마치고 새로운 시작함이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다시 또 아침이 오듯이, 그래서 이제 주역에서는 선천, 후천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천도가 선우가 있다. 오전이 있으면 오가 있듯이 선천, 후천의 말을 쓰는데 크게 역수 주기로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천도의 운행주의. 선천을 이제 우리가 잠깐 얘기해보면 아까 이걸로 이제 선우천을 얘기했습니다. 짧게는 한 번은 여기 의미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것이다. 한 번은 눈을 감는 때는 어두워지죠. 눈을 뜨면 밝아집니다. 눈을 깜빡이는 요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한 호흡, 요 사이에 태극의 음양 동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하루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기본 단위를 삼아서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태극이에요. 일태극, 하루를 기준으로 해놓으면 한 번은 밝아지고 한 번은 어두워지는, 한 번은 오전으로 양이 늘어났다가 한 번은 오후로 음이 늘어나는,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는 주야로도 얘기해 볼 수 있죠. 이게 태극의 음양으로 얘기가 될 수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이라 하는 주기를 놓고면은 여기는 음으로 비워진, 음은 비워진 상의 양은 채워진 것입니다. 채워져서 강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고, 비워져서 이제 수동적으로, 여기 능동적이고, 이건 담마들이면 이제 능동과 수동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음양이 대비가 됩니다만, 그래서 여기는 달이 다 비워진 상태, 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달이 완전히 비워질 때는 언제라고 하죠? 합사, 금음이라고 하죠. 금음합사.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초하루 초이틀 때가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이제 초사월쯤 되면 이제 가는 초생태가 생겨가지고 이제 상해를 거쳐서 보름으로 달이 꽉 찹니다. 달이 꽉 차는 것이 양이 꽉 차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달이 꽉 차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달이 먹히죠. 보름 이후로는 달이 서서히 기울어져서 줄어듭니다. 해가 하루로 놓고면은 이제 한낮이 되면 서쪽으로 기울듯이 일중즉측, 해가 한낮이 되면 가운데 오르면은 기울기 마련인 것이듯이 달은 월령즉식이라고 합니다. 달이 꽉 차면 먹힌다. 다시 줄어들어요, 없어져요. 한 달의 주기로 또 태극을 설명할 수 있죠. 그럼 이 원리 또 역시 그대로 더 늘려서 한 해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음이 가장 극성할 때니까 밤이 가장 긴 때 동지 시각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양이 극한 때니까 여기 음극, 양극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양극은 낮이 가장 긴 때니까 하지를 정점할 수 있죠. 지극할 지자, 동지, 하지. 여기는 수평되는 부분을 보면 낮밤의 길이가 비슷한 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춘분, 추분. 나눌 분자입니다. 2분 됐다는 말이에요.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똑같은. 그래서 이제 춘분, 추분, 동지 안에서 추나추동이란 말도 딴 것이죠, 사실은. 추나추동 사시 한 해에 계절 변화가 한 태극으로서 다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는 어떻게 됩니까? 북쪽은 자정 때인데 아버지, 어머니, 사랑스러운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서
세상에 나오면 봄이 되고 아침이 열린 것입니다. 해가 동쪽에 있을 때는 아침이고 남쪽에 있을 때는 점심, 여기 저녁, 밤, 아침, 점심, 저녁, 밤인데 조석주야가 있죠. 그것이 이제 하늘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만물이 봄이 되면 생해 나와서 여름이 되면 길러져서 생장을 합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추수동장이라 갈무리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걷어들여서 갈무리 하는 과정이 그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세상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살다 여기 이제 초년기라고 볼 수 있죠. 유년기, 여기 청년기, 여기는 이제 뭐 장노년기로 볼 수 있죠. 그러다 다시 어디로 갑니까? 북망사천 찾아가야죠. 고향을 다시 찾아가는 거죠. 인생의 생사과정도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을 벗어날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태극의 동정변화로 인해서 모두가 살아간다. 자, 이 태극에 대해서 일단 잠깐 먼저 본 것은 이 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역에 이 음양이 들어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우의 홀짝에 선호가 있고, 기는 홀로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동적인 것이고, 우는 짝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적인 부분도 대비가 됩니다. 동정도 대비되고, 그 기운으로 얘기했을 땐 경청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하늘의 양기, 중탁해서 아래로 옮겨서 땅의 음기가 이렇게 갖춰져서 천지도 열리는 것입니다. 상으로 놓고 양은 크고 음은 작죠. 왜냐하면 길이의 비율로도 이제 얘기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크고 작은 것으로 길이의 비율로 놓고 3대2로 얘기합니다. 근데 크기로도 3대2로 붙여서 얘기할 수 있겠죠. 양은 큰 것이고 음은 작은 걸로 얘기가 됩니다. 대소. 그리고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아주 굳세고 이건 부드러워. 딱딱하고 부드러운 걸로도 얘기가 되죠. 인사를 놓고 여기 인사를 빼놨으니까 남녀 부모로 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량이 체가 되고 월음이 용이 되는데 형이상적인 면에서는 도가 되고 형이하적인 면에서 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론을 합한 박굴력에 들어있습니다. 이 박굴력자 하나에 이렇게 심한 광대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역이라는 글자 하나를 태국으로 간주해보면 그 역 속에 둘로 나뉘어서 이런 음양이 나뉩니다. 이것도 재밌게 설명하면 하늘에도 이제 이 음양에 아까 따른 사상이 있어요. 사상이라 했죠. 그래서 이제 나일자로 보면 획수가 몇 획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월자도 하나, 둘, 셋, 넷. 하늘에도 사상이 있고 땅에도 사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상은 되게 이제 음양을 해서 태양, 태음, 소양, 소위란 하고 나중에 또 공부할 부분이 있다면 땅에 있는 사상을 강의로 붙여가지고서 이제 태강, 소강, 태유, 소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1월 성신이 있고 삼천동신이 아니듯이 이렇게 사상으로 얘기가 됩니다. 합해보니까 글자 획수가 전체가 8획이네요. 8개가 된 거에서 8개하고는 역이죠. 그래서 역이라는 글자 하나에는 태극과 음양, 사상 8개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붙여보자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글자죠, 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고서 글자를 보면 신비한 맛이 느껴질 때가 오시냐고